지금 현장입니다. 시골 고향에 와서 지금 캐는데 기계로 캐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붙어 있죠. 예. 저쪽 이제 고르는 것도 한번 볼까요? 저쪽 뒤에 뒷모습. 찍기만 하면 돼. 이렇게 선별하는 거. 저쪽은 지금 선별하는 곳입니다. 예. 됐어. 안녕하십니까. 인생성형가 청영기입니다. 지금 바로 앞에 본 장면이 인삼 캐는 장면입니다. 오늘은 3년에 3억 버는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3년에 3억 벌려면 10년은 걸립니다. 인삼 심기 전에 지력 보강을 위해서 한 1, 2년 논을 묵히거든요. 그런 다음에 인삼을 심어서 3년 내지 또 5년을 둬야 됩니다. 그러려면 벌써 한 5년 안팎 걸리잖아요. 그러면 한 해에 3억 원어치 인삼을 캐려면은 어마어마하게 몇만 평 아마 심어야 할 겁니다. 그럴 수는 없으니까 이제 한 해에 한 10,000평씩 캐도록 한다면은 그것을 이어서 3년 동안 계속 캐도록 해야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10년 안팎 걸려야 3억을 벌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근데 그것도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역시 우리는 씨를 뿌리면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사람이 씨 뿌리는 거, 그런다고 해서 사람이 뭐랄까 그대로 태어나고 그 다음에 아이를 그냥 뿌린 대로 거둘 수 있습니까? 옛날에는 뭐 풀은 제 이름을 타고나고 사람은 먹을 거 타고난다고 해가지고 전부 다 낳을 대로 낳죠. 뭐 5명 안팎, 6명, 7명 이렇게 가난한 집에서 많이 태어나기도 했는데 지금은 그런 사람 없죠. 그러니까 뿌린 대로 거두는 게 아니라 사실은 가꾸는 대로 거두는 거죠. 근데 옛날에는 이제 그 진입주의가 있었죠. 우리나라 어디에 들어가면, 대학도 들어가면 스카이 명문대 졸업생이 되고, 그 다음에 공무원도 들어가면 그것으로 어찌 보면 안전하잖아요. 그 다음에 의사는 의사고, 그리고 자기가 나온 어떤 그 간판으로서 계속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회를 진입사회 그러는데 일단 들어가면 그 혜택을, 프리미엄을 계속 받는다는 이야기죠. 신분이 그랬잖아요. 타고나면 금수저요, 은수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씨를 뿌리면 그대로 거둔다는 이야기는 그런 진입사회, 계급사회의 생각이죠. 그런데 아직도 첨단 시대를 사는 젊은 사람들도 이런 진입사회의 재능사회에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는 좋은 집안에 태어났으니까 일단 계속해서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좋은 대학 나왔으니까 나는 계속해서 명문대생으로 살 수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씨 뿌리는 것으로서 농사가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은 가꾸는 게 훨씬 힘듭니다. 농사를 짓는 것의 99%는 아마 가꾸는 걸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사람 거두는 것, 심는 것, 그것은 둘 다 1% 안에 속하는 겁니다. 우리가 씨를 뿌릴 때 이제 예수도 얘기했죠. 씨 뿌리는 비유로서 좋은 땅, 길, 바위, 위, 그리고 가시덤불. 좋은 씨를 좋은 곳에 뿌려야 많이 거둔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거기서는 이제 땅과 씨앗, 그리고 그 다른 어떤 그 잡초 같은 거, 새 같은 것, 씨를 뭐랄까 방해하는 것들, 씨가 잘못 자라게 하는 토양, 이런 환경을 이야기한 것이지 가꾸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녀도 역시 우리가 낳는 것 때문에 못 낳는 게 아니잖아요. 키우는 것 때문에 그러지. 씨앗 하룻밤에 뿌릴 수 있지만 키우는 것은 30년 동안 조마조마하잖아요. 오분대기조처럼 항상 어디서 무슨 전화가 올까. 저도 요전에 그 둘째가 서울서 전화를 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어떤 그 아저씨가 지하철 속에서 보니까 제 방송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전화했는데 아주 다급한 전화고 저는 그런 전화 오면 되게 무섭거든요. 그랬더니 그런 걸 발견해가지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전화야 뭐 괜찮은 전화지만 아무튼 느닷없이 전화가 오면 되게 안 좋은 소식이나 돈 달라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가꾸는 게, 기르는 게 힘들기 때문에 자녀도 못 낳고 결혼도 그래서 어려워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농사를 지을 때 이제 인삼과 같은 것은 씨 심는 것은
기계로도 할 수 있고, 거두는 것은 기계로 할 수 있지만 가꾸는 것은 또 기계로 할 수도 없습니다. 뭐 그 밥 매는 것, 또 씨앗도 하나하나 따줘야 되는데 따주는 것, 그 다음에 비 오면은 비가 너무 나와서 탈이고, 또 병들면 농약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덕을 걷어야죠. 겨울에는 눈이 너무나 쌓여가지고 그 지붕이 내려앉으면은 인삼에 피해가 되니까. 또 겨울에 그걸 걷어야 되고, 또 너무 이게 이제 봄에 빨리 이렇게 나오면은 그걸 또 덮어줘야 되는데, 음지식물이기 때문에. 그러다가 또 늦봄에 그 추위가 온다든가 눈이 내린다든가 하면 또 냉해를 입을 수도 있고 그러죠. 이게 가꾸는 3년, 5년 그 기간이 아주 조마조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3년 동안 가꾼다고 하지만 그 전에 뭐 땅 지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묵히는 것까지 생각하면은 한 5년 안팎의 농사를 잘 지어야 됩니다. 금방 이게 이제 인삼 농사 짓는 사람들도 보면 대부분은 할머니들입니다. 이번에 그 인삼 캘 때도 뭐 이렇게 거두고 고르고 하는 사람들이 대개 7, 80대 할머니들입니다. 그 할머니들이 밭도 메고, 그 다음 이제 씨앗도 따내야 되고, 다른 허드렛 일을 하고 그러는데, 그 가꾸는 기간에 역시 인건비도 가장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인삼 캐서 인삼을 구분하는 것도 뭐 열댓 개로 나눕니다. 대중소, 그 다음에 거기 이제 나누는 뭐 일본말도 쓰이고 그러는데, 아주 파사메라고 해가지고 거의 몹쓸 인삼까지 여러 계층으로 구분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대에 속하는 최고 좋은 인삼은 아주 적게 나옵니다. 뭐 몇십 분의 1? 그것도 안 나옵니다. 그럴 정도로 좋은 제품을, 인삼을 생산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어찌 보면 잘못 농사를 지으면 인삼도 헛농사 짓습니다. 인건비도 안 나오니까요. 이와 같이 이제 자식 농사에도 역시 마찬가지죠. 본전 건지면 다행이지만 본전도 못 건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자식 농사가 보험만도 못하다는 소리가 거기서 나오는 거죠.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사람이 해야 되는 일도 있지만 진인사 대천명, 사람이 하는 일을 최선을 다하면 하늘에 맡겨야 할 일도 매우 많습니다. 농사는 정말로 이 기후, 날씨 이런 게 협조를 해야 되죠. 바람 한번 잘못 불어버리면 뭐 인삼 그 지붕 싹 날아가고 쓰러지고, 또 아까 냉해도 있었지만 한발이 오면 너무 가물면 또 역시 인삼이 크지를 못합니다. 뿌리로 양분이 가지를 못하니까요. 적절한 습도와 기후 이런 것들 다 맞아야 되고, 거기에 사람의 이제 노력이 가미가 돼야 되죠. 우리가 1만 시간 법칙이다 그런 얘기를 하죠. 1만 시간이면 이제 한 10년 정도를 하루에 3시간 안팎 이렇게 투자할 때 1만 시간을 투자할 수 있죠. 그러면 전문가가 된다고 하는데, 역시 인삼도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 10년에 사실은 3억을 벌기도 어려운데 그 돈도 한 5, 6년 넘어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한 해에 한 1억, 거기에 뭐 인건비까지 합치면은 대략 말해서 이제 한 1억 5천 나와야 하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10년을 잡고 인삼 농사를 지으면 3년에 3억을 버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단계에 오기까지는, 거두기까지는 수많은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 유튜브에서 누가 뭐 떴다, 또 인삼을 캔다 하는 것은, 인삼 캐는 거 여러분들 1분도 안 봤습니다. 1분도 안 봤지만 사실은 그 인삼을 캐는 모습에 오기까지는 3년, 4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만 보면은 그가 인삼을 심을 때의 그 동기, 그 다음에 준비, 그리고 애를 태우면서 인삼을 가꾼 거, 그런 것 저런 것을 간과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누구의 성공을 볼 때도 마찬가지죠. 박말리 할머니가 떴다, 그러면 그거 1, 2년 뜬 게 아니잖아요. 수많은 세월 동안, 수많은 해 동안 그가 살아온 그 응축된 삶이 막판에 손녀를 잘 만나가지고 그 다음에 이 구글 유튜브를 잘 만나서 뜬 것이지, 그 저력이, 역량이 없었다면 그렇게 몇 년 사이에 뜰 수가 없는 거죠. 인삼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삼 캐는 거, 거기까지 정말 수많은 세월 동안의 고심과 노력과 돈, 힘이 들어갔던 것이죠.
자식농사 역시 마찬가지죠. 30년 농사를 지어야잖아요. 인삼은 뭐 3년 5년이지만 그 다음에 애프터 서비스까지 생각한다면은 자녀는 죽을 때까지 마음을 놓잖아요. 대개 자살하는 사람이든 아니면 자연사 하는 사람이든 유언의 키포인트는 돈과 자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40, 50대 아버지 어머니들도 돈과 자녀 아닙니까? 근데 오늘은 제가 3년에 이 3억 벌기 이야기하지만 여기서 말처럼 쉽지가 않죠. 그게 1년 그것을 지속하는 것도 유튜버든 그 다음에 1만 시간 법칙을 지키는 것이건 다이어트를 하는 것이건 학생들이 3년이면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는 나이잖아요. 그러면 고등학생들 같으면 수능을 지금 뭐 한 달 안팎 남기고 있는데 그 기간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 3년 농사 짓는 거나 그 다음에 이 지식 농사 져가지고 대입하는 거나 비슷한 상황 아닙니까?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니죠. 근데 농사를 짓는 사람이든 이제 공부하는 사람이든 농사를 지을 때 입각하는 그 주의가 되게 세 개로 볼 수가 있죠. 현실주의, 비관주의, 낙관주의. 너무 농사를 낙관해가지고 그게 재해를 입어버리면 이제 비관으로 가죠. 이렇게 비관주의나 낙관주의를 널뛰기 하듯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힘듭니다. 그 베트남에서 스토커일 얘기 나오던가요? 그 포로로 잡힌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살아남은 사람이 누구냐? 대개는 낙관주의자도 아니고 이번 크리스마스는 나갈 거야. 비관주의도 나는 죽었구나. 포로로 잡히다니. 이제 여기서 내가 송장이 되는구나. 그 사람도 아니고 포로에서 벗어나 사는 사람은 냉혹한 현실주의자였죠. 현실을 직시하는 사람. 농사에서도 마찬가지죠. 재해가 왔으면 재해에 잘 대응하고 그리고 재해를 입었으면 그것을 인정하는 그리고 가꾸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인삼과 교감을 하면서 다른 농사 짓는 사람과 교류하면서 그리고 인삼 농사를 공부하면서 현실적인 대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역시 농사를 잘 짓든 못 짓든 또 한 수 배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찌 보면 실패를 겪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첫 해 것은 좀 시원찮아도 내년에 캐는 건 괜찮고 그 다음은 근데 우리 이번 동생은 뭐 이번 농사로 인삼 농사 다음 해에 캘 건 없습니다. 내년에 캘 건 없는데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농사의 원리에서 우리가 성공 원리를 배운다면은 그렇게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되고 노력을 투자할 때는 투자할 줄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5년 만에 어찌 보면 몇 천을 쥐었든 몇백을 쥐었든 손해를 봤든 1억 원을 벌든 그 현실을 냉엄하게 또 인정할 필요가 있는 거죠. 제가 오늘 이제 지난주 토요일 날 동생 인삼 캐는 데 가서 잠깐 거들어주면서 그 영상을 뭐 1분 안팎을 가져왔고 거기에 덧붙여서 성공 원리를 얘기했습니다. 저는 냉혹한 현실주의자이기 때문에 뭐 환상을 심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가만히 보면 상당히 그 뭐랄까 부풀린 이야기들도 많이 떠들고 아주 돈 버는 걸 쉽게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돈 버는 거, 공부하는 거 다 어렵습니다. 자기가 하는 게 가장 어렵지만 농사를 통해서 돈 버는 게 그렇게 어렵기 때문에 농부들이 3%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3% 안팎밖에 안 되잖아요. 다 왜 도시로 갔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나라에서 3년 동안에 1억 버는 사람은 저 월급장에서는 대개 보면 대기업에서 이제 평균 연봉이 1억 안팎 되는 곳이 한 10군데 안팎 되던데 거기서도 경력이 상당히 쌓여야 그 평균 연봉 정도 타겠죠. 근데 이제 세전이니까 세금이나 다른 공과금을 떼고 1억을 1년에 벌려면 한 달에 한 뭐 800 넘어야 하나요? 그러면 연봉 1억으로는 안 되죠. 1억 2, 3천 돼야 되겠잖아요. 그런 사람은 월급쟁이에서는 드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0.몇 %에 들어야 할 텐데 농사져서 1년에 1억씩 버는 사람도 매우 드물 겁니다. 부자 농부다 뭐다 해가지고 여기저기서 유튜브도 올리고 책도 쓰지만 현실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들 아무튼 뭐 농사를 져서 중박, 소박, 대박을 터뜨리든 유튜브를 해서든 다른 사업을 해서든 로또를 해서든 자기 철학을 견고하게 가지고 이 농사의 원리에서 배우는 이 성공 원리 이것을
잘 참고해서 하는 일에서 성공하라고 오늘 방송을 해봤습니다. 정영기 TV 정영기가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